하루 4시간만 자고도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이상할 만큼 멋있게 포장됩니다. 마치 잠을 줄인 사람이 더 강하고 더 독하고 더 성실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 뇌는 그런 희생에 전혀 감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뇌는 박수를 치는 대신 기억을 저장하는 문부터 닫아버립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밤새 책상에 앉아 문제를 100개 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험장에서 내가 그중 절반을 창고 안쪽에 처박아둔 채 문을 잠가버린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의 수면 부족이 왜 위험한지, 특히 수험생의 4시간 수면이 왜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예외는 없는지까지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던 일들을 물음표와 함께 풀어 헤쳐보는 채널 왜 그럴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우아한 품위와 인격을 표현하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를 아주 선명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첫째, 사람은 왜 잠이 부족해도 괜찮다고 착각하는가? 둘째, 4시간 수면일 때 뇌에서 실제로 어떤 손실이 벌어지는가? 셋째, 수험생과 바쁜 현대인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면 전략은 무엇인가? 이 영상 하나면 수면을 줄여서 얻는 이득과 있는 대가가 얼마나 다른지 감으로가 아니라 근거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왜 우리는 4시간 수면을 너무 가볍게 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바로 쓰러질 것 같아야 경각심이 생기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의외로 꽤 멀쩡한 얼굴로 망가집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성인 3명 중 1명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즉, 피곤한 채로 버티는 상태가 너무 흔해져서 오히려 그게 정상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미친 부분인데요. 잠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둔해지는 건 몸보다 자기 평가입니다. 쉽게 말해, 실력은 떨어지는데 본인은 괜찮다고 느끼는 거죠. 마치 먼지 낀 안경을 오래 쓰다 보면 세상이 원래 이 정도로 흐린 줄 아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4시간 자도 일단 일어나고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한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과 뇌가 최적으로 작동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주의력, 작업 기억, 감정 조절, 반응 속도는 수면 부족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즉, 버티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럼 수면은 정확히 뭘 해주는 걸까요? 많은 분이 잠을 그냥 몸 쉬는 시간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면은 휴식이 아니라 정리 작업에 가깝습니다. 낮 동안 당신이 보고 외운 것들은 책상 위에 마구 쌓인 종이 더미 같은 상태입니다. 수면은 그 종이를 분류하고 묶고 서랍에 넣고 필요할 때 다시 꺼낼 수 있게 번호를 붙이는 과정입니다. 특히 깊은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중요합니다. 깊은 비렘 수면에서는 낮에 배운 정보가 비교적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그리고 렘 수면에서는 감정과 기억, 배운 내용들이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연결됩니다. 쉽게 말해 비렘 수면이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라면 렘 수면은 그 파일에 이름을 붙이고 폴더를 정리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보통 한 번의 수면 주기는 대략 1시간 반 안팎으로 반복됩니다. 그런데 4시간만 자면 겨우 2번 남짓 돌고 끝나기 쉽습니다. 문제는 밤의 뒤쪽으로 갈수록 렘 수면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잠을 줄이면 그냥 전체를 조금씩 덜 자는 게 아니라 기억 통합과 감정 조절에 중요한 뒤쪽 구간을 통째로 잘라내기 쉽다는 겁니다. 자, 이걸 공부에 대입해 볼게요. 낮 동안 문제를 풀고 개념을 외우고 헷갈리던 걸 겨우 이해했어요. 그런데 밤에 4시간만 자면 입력은 했지만 저장과 정리가 덜 된 채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분명 어제 봤는데 낯설고 분명 이해했는데 설명하려면 막히고 분명 풀 수 있었는데 시험장에서는 손이 멈춥니다. 이것이 수면 부족의 가장 잔인한 점입니다. 공부를 안 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 노력의 흔적이 뇌 안에서 흐려집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그렇다면 4시간 수면은 과학적으로도 위험한 수준일까요?
대부분의 성인에게 권장되는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입니다. 청소년은 8시간에서 10시간이 권장됩니다. 수험생의 상당수는 아직 청소년이거나 적어도 뇌의 피로 관리에 매우 민감한 연령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시간을 잔다. 이건 권장 범위보다 살짝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크게 깎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도 경고는 분명합니다. 잘 알려진 수면 연구 중에는 매일 6시간씩 2주 동안 잔 사람들의 주의력과 수행 능력이 밤을 꼬박 새운 사람들만큼 나빠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4시간 그룹은 더 빠르게,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수면 부족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피곤함이 아니라 비처럼 쌓이는 손실이라는 것. 오늘 4시간, 내일 4시간, 모레도 4시간이면 당신의 뇌는 매일 새벽에 조금씩 압류당합니다. 이쯤에서 또 반론이 나옵니다. 그래도 시험은 결국 엉덩이 싸움 아닌가. 잠을 줄여서라도 더 오래 보면 이기는 것 아닌가. 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장시간 앉아있는 것과 그 시간이 실제 성과로 바뀌는 것은 다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같은 1시간을 공부해도 집중이 자꾸 새고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고 이미 푼 문제를 또 틀리고 헷갈리는 개념 사이의 경계가 뭉개집니다. 한마디로 투입 시간은 늘어나는데 저장 효율이 떨어집니다. 수도꼭지는 더 세게 틀었는데 물통 바닥에 구멍이 난 셈이죠. 특히 수험생에게 4시간 수면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청소년과 젊은 층은 생체 리듬이 원래 조금 늦게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밤에는 덜 졸리고 아침에는 더 힘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학원, 자습, 과제, 조기 등교가 겹치면 잠드는 시각은 늦어지고 일어나는 시각은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몸이 늦게 자고 싶어 하는데 억지로 더 일찍 깨우는 이중 벌칙이 걸리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4시간 수면은 그냥 부족한 수면이 아니라 생체 시계와 정면 충돌한 수면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이 마이크로 수면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뇌가 몇 초씩 툭 꺼지는 상태죠. 책상 앞에서도 벌어지고 지하철에서도 벌어지고 심하면 길을 건널 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은 분명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몇 초 동안 뇌의 조명이 순간적으로 꺼지는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그 몇 초가 문제 지문 한 줄일 수도 있고 실수 하나를 막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나 에너지 음료로 버티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옵니다. 솔직히 많은 분이 이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졸림 신호를 잠깐 가릴 뿐 수면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경고등에 검은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계기판은 조용해질 수 있어도 엔진이 수리된 건 아닙니다. 더구나 오후 늦게 마신 카페인은 밤 수면까지 흔들 수 있어서 다음날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짧게 자도 멀쩡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네, 아주 드물게 유전적으로 짧은 수면에도 비교적 잘 기능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아주 드물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 예외는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 희귀한 예외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예외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말만 되면 몇 시간씩 더 자고 알람 없이는 못 일어나고 낮에 감정 기복이 커지고 짜증이 늘고 공부할 때 같은 줄을 반복해서 읽고 쉬운 실수가 많아졌다면 몸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잠이 적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잠이 모자란 상태에 익숙해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현대인의 이야기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수험생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근하는 직장인, 밤마다 영상을 보며 늦게 자는 사람, 육아 중인 부모, 새벽 출근하는 노동자, 다 비슷한 함정에 빠집니다. 잠을 줄인 시간은 공짜로 생긴 시간이 아니라 다음 날의 집중력과 감정 안정, 식욕 조절, 실수 없는 판단력에서 먼저 빠져나갑니다. 밤에 1시간을 번 것 같지만 다음 날 5시간을 흐리게 쓰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이 부족하면 감정도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별일 아닌데 화가 치밀고 멘탈이 평소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렌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같은 하루인데도 더 버겁고 더 암담하고 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험생에게는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공부는 실력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멘탈로도 버티는데 잠이 그 멘탈의 바닥을 들어올리는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쁘다는 걸 압니다. 시험은 다가오고 할 일은 밀려있고 잠을 늘리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상론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시간을 최대한 일정하게 잡으세요. 수면은 잠드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일어나는 시각이 리듬을 만드는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주중과 주말의 기상시간이 크게 흔들리면 몸은 매번 작은 시차를 겪습니다. 둘째, 수면의 바닥선을 정하세요. 성인은 가능하면 7시간 이상, 청소년 수험생은 8시간 안팎을 목표로 잡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4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발상은 버리셔야 합니다. 4시간은 전략이라기보다 손실 관리 실패에 가깝습니다. 셋째, 잠을 줄이기 전에 다른 걸 먼저 줄이세요. 멍하게 휴대전화를 보는 시간, 효율이 떨어진 채 책상 앞에 붙어 있는 시간, 밤늦게 카페인에 의존하며 질질 끄는 시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집중이 무너진 상태에서 버티는 1시간보다 맑은 뇌로 자고 일어나 공부하는 40분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넷째, 낮잠은 짧게 활용하세요. 너무 길면 오히려 밤잠을 해칠 수 있으니 짧고 가볍게 끊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은 시간에 카페인은 가능한 피하세요. 오늘의 각성을 사오다가 내일의 수면을 저당 잡힐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험 전날만큼은 발상을 바꾸세요. 마지막 한 장을 더 보는 게 점수를 올릴 것 같지만 이미 배운 내용을 꺼내 쓰는 능력은 수면에 도움을 크게 받습니다. 전날 밤의 잠은 사치가 아니라 인출 성능을 올리는 준비입니다. 시험 직전에 가장 과감하게 지켜야 할 과목이 있다면 어쩌면 그건 수면일지도 모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4시간 수면은 많은 사람에게 성실함의 증거가 아니라 뇌 성능 저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집중력을 복구하는 핵심 작업 시간입니다. 특히 수험생에게 잠을 줄여 만든 공부 시간은 생각보다 자주 성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잠은 공부를 방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공부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잠을 줄여 억지로 확보한 1시간보다 충분히 자고 난 뒤에 1시간이 더 날카롭고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밤의 물음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느낌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궁금함과 호기심의 채널 왜 그럴까였습니다. 감사합니다.